이건 뭐 숙제를 안 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일단은 일단은 질문이 있으면 좀 질문을 받고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합시다. 그냥 질문은 조금 이따가 개인적으로 지금 다 하도록 하고 다음 내용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40페이지까지 했는데요. 50페이지부터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가지고 바로 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자, 지난 시간에는 수학적 확률이라는 걸 했어요. 수학적 확률. 자,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흔히 쓰던 확률이에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확률이 수학적 확률이에요. 자, 그 수학적 확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죠. PA라고 하는 이 확률은 전체 근원 사건의 개수분의 사건 A의 근원 사건의 개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근원 사건을 계산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계산해 왔던 순열이나 조합,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 조합 등등등 여러 가지 그 순열 조합은 전부 다 근원 사건을 계산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학적 확률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수학적 확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순열 조합을 이용해서 순열 조합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수를 찾는 거죠. 순열 조합을 이용해서 개수를 찾아서 확률을 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배워야 되는 과정은 이 확률을 가지고 확률을 또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배우는 확률이 뭐냐면 통계적 확률이라는 확률이에요. 자, 통계적 확률. 자, 통계적 확률은 실질적으로는 수학적 확률보다는 통계적 확률을 현실에서는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이 나올 확률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확률은 뭐냐? 오늘 비가 올 확률, 아니면 눈이 올 확률, 뭐 아니면 뭐 태풍이 여기를 지나갈 확률, 안 지나가는 확률,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한단 말이죠.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선수가 나와서 안타를 칠 확률, 홈런을 칠 확률,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삼진을 잡을 확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확률이 수학적 확률이냐? 절대 아니거든요. 자, 수학적 확률이 되려면 정말 수만 번, 수억 번을 반복을 한 다음에 나오는 확률이 수학적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확률은 수학적 확률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를 기반하여 만들어지는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자료만 잘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의 자료분의 해당 사건의 자료의 개수만 계산을 해주시면 계산이 아주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PA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전체 자료의 개수분의 똑같아요. 사건 A의 자료의 개수입니다. 이거는 근원 사건의 개수지만 이거는 자료에 해당되는 자료에서 나타나지는 자료의 그냥 자료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어진 표나 뭐 이렇게 뭐 어떤 테이블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얼마나 쉽냐? 27-1번을 보세요. 자, 500명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A형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500분의 A형인 사람 몇 명이니까? 160명이니까 500분의 160 해서 아주 쉽게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인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28-1번도 A 자동차는 10,000대당 50대 꼴로 하자. B 자동차는 5,000대당 10대씩 하자. 한 대씩 뽑아서 검사를 할 때 하자가 발생할 확률을 각각 A와 B라고 했을 때, 자, A,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10,000대당 50, 그 다음에 10,000분의 50, 그 다음 5,000대당 10대 5,000분의 10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곱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자료가 없으면 통계적 확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자료를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읽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통계적 확률을 많이 해서 수학적 확률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몇 번 꼴로 뭐 나타난다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통계적으로 많이 해봤는데 이거를 해봤더니 뭐 6번에 한 번 정도로 주사위의 눈이 6분의 1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통계적 확률이지만, 자, 통계적으로 계산한 통계적 확률이나 수학적 확률로 놓고 수학적 확률로 생각하자 라는 뜻입니다. 자, 몇 번에 몇 번 꼴로 라는 뜻은,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은 100대당 50대 꼴로 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자동차들도 전부 다 만대당 50대, 100대당 50대면 뭐 문 닫아야 되죠. 만대당 50대 꼴로 하자가 발생하니까 만분의 50이라고 하는 것이 하자 발생률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기하학적 확률. 자, 기하학적 확률은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교과 과정에는 사실 빠져 있어요. 하지만 여태까지 가르쳐 오시던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에 따라서 기하학적 확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 요거는 자, 뭐에 기반한 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냐면 길이나 넓이를 근원사건으로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나 넓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임의로 여기 앞에다가, 자, 이런 박스 안에다가 동전을 집어넣었을 때 동전 안에 여기 요 라인에 동전이 요 라인에 걸칠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동전이 여기 어딘가에 위치하게 될 모든 경우는 전부 다 같은 정도로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순전히 넓이로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좀 부적합한 어떤 확률이 될 수도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잘 안 배우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A라고 하는 확률을 구할 때 전체 넓이 분의, 자, 해당 A의 넓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준다. 또는 넓이가 아니라 길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률을 계산을 하겠다라는 것이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29-1번 같은 경우를 보면, 자,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자, 정사각형 안에 한 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했더니 이 도형의 이 PAB가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예각이냐 둔각이냐를 결정짓는 건 직각보다 크냐 작으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직각이 되는 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직각이 되는 놈은 뭐냐? 이렇게 그렸을 때 이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주면 이 원 위에 있는 이 점들을 연결해주면 전부 다 직각이 나오거든요. 그거보다 더 멀리 있으면 예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가깝게 있으면 둔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각이 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 원의 바깥쪽에 이 P가 위치하면 예각삼각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한 변의 길이가 지금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전체 넓이는 1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는 전체 1에서 이 부분의 넓이를 빼줘야 되는데 이 부분의 넓이가 얘가 2분의 1이다 보니까, 자, 파이 r 제곱해주면 4분의 파이가 나오는데 반원이잖아요. 그래서 8분의 파이를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자, 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뭐라고 쓰면 된다? 1-8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래서 그냥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해봐라 라는 뜻입니다. 자, 30-1번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사실 선생님이 왜 기하학적 확률은 이렇게 괄호를 쳐놨냐면 일반적으로 이 넓이가 존재하긴 하나
여기 모든 곳에 이 P라고 하는 점이 동일하게 위치한다라는 조건이나 가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근원사건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문제를 설명하기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게 좀 잘 나오지 않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30-1번을 보시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양궁 선수들을 보면 10점이나 9점이나 8점에 쏠 확률들이 이 넓이에 따라서 나타나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그거를 연습을 해서 쏘는 거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다 동일하게 꼽힐 정도로 동일하게 기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하학적 확률을 잘 쓰지 않는 이유이기도 해요. 근데 임의로 그러니까 무작위로 그 위에 떨어진다고 하면 얘는 근원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넓이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자, 그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30-1번은 9점에 해당되는 화살을 맞출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넓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넓이는 9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9점에 해당되는 넓이는 반지름이 2인 거에서 반지름이 1인 걸 빼줘야 되니까 3파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9파이 분의 3파이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2번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1-1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습 삼아서 자, PBC의 넓이가 15보다 클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금방 하는구만. 자, 어렵지 않죠?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게, 기하라는 말이 들어가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냥 그림으로 확률을 구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입니다. 43페이지의 밑에. 자, 43페이지의 이제 밑에는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자,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덧셈을 통해서 확률을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계산을 해왔던 거는 근원 사건들만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해 왔거든요. 근데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또 다른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개수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었다면 우리는 이제 확률을 가지고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물론 그 주어져 있는 확률을 개수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기반 자체는 최종적인 확률을 구할 때 그 전에 구했던 확률을 활용하거나 어떤 주어져 있는 확률을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확률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의 기본 성질을 자,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PA라고 했기 때문에 자, PA라고 했고 전체 근원 사건 중에 사건 A에 해당되는 개수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집합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집합을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사건 A에 해당되는 집합을 이렇게 그려준다면 당연히 NA는 자, 이거를 S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자, 당연히 NS의 개수보다는 클 것이고 N 공집합의 개수보다는 크거나 이거보다는 작거나 같을 것이고 얘보다는 크거나 같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PA라고 하는 놈도
여기를 전부 다 ns로 나눠주시게 되면 ns로 나눠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PA는 자, 하나도 없는 0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다라는 걸 아주 쉽게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 확률의 성질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자, 이게 확률의 기본적인 성질이고요. 자, 두 번째는 A가 있고 A의 여집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A랑 A의 여집합을 개수를 더해 주잖아요. 이렇게. 개수를 더해주면 당연히 NS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NS로 나눠주는 거죠. NS로 나눠주는 거예요. NS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PA랑 PA의 여사건을 더해주면 당연히 1이라는 값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PA의 여사건의 확률은 1에서 PA를 빼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여사건의 확률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기본적인 확률의 기본 성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덧셈 정리. 지금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여기는 집합으로서 확률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 확률은 집합이 아닌데 막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막 그래도 되나요? 집합 자체로 정의를 한 거기 때문에 집합으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집합을 사용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권장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P, A 합사건 B에 대한 확률을 구할 때 자, A 합사건 B의 확률을 구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체 NS분의 N, A랑 A 합사건 B에 대한 이 합집합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배웠던 거와 같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포함 배제하는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각각 따로따로 계산을 해도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PA랑 PB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PA 곱사건 B를 빼주면 된다라는 게 결국 결론입니다. 즉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걸 구하고 싶을 때 PA랑 PB가 주어져 있고 PA 교집합 B 그러니까 PA 곱사건 B가 주어져 있다면 아주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 확률을 이용해서 또 다른 확률을 계산해낼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 자,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면 자, NA 곱사건 B가 없기 때문에 공집합이기 때문에 개수가 없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뺄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쓸 수가 있느냐? PA 합사건 B를 했을 때 PA랑 그 다음에 PB를 더해주는 것으로 합사건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나 이게 나올 확률을 구할 때 두 개의 확률을 그냥 단순하게 더해주고 빼기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확률 계산을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거죠. 어떤 A 합사건 B라고 하는 요 놈을 분류를 할 때 정확하게 우리는 배반 사건들로 잘 분류를 해주시면 자, 배반 사건으로 이놈들을 잘 분류를 해주시면 아주 손쉽게 이거에 대한 확률, 이거에 대한 확률, 이거에 대한 확률 세 개를 단순하게 더해서 합사건의 확률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분류할 때 배반 사건으로 잘 분류해라 라는 뜻이에요. 분류할 때 배반 사건으로 잘 분류해라. 어떤 사건을 분류를 할 때 배반 사건으로 잘 분류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지만 굳이 처음에 이걸 알려드린 이유는 뭐냐면 배반 사건으로 잘 분류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배반 사건으로 잘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쓰세요. 근데 배반 사건으로 잘 분류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배반 사건으로 분류해서 각각의 확률들을 더해 주시면 아주 손쉽게 확률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 확률의 덧셈 정리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A, B, C, D 이 F를 자, 일렬로 배열하려고 해요. 자, 일렬로 배열하려고 하는데 자, A와 B가 이웃하는 사건을 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E와 F가 이웃하는 사건을 Q라고 합시다. Q라고 했을 때 자, P 합사건 Q의 확률을 구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거를 구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죠. P라고 하는 사건의 확률에다가 P의 Q라고 하는 확률을 더해 주시고 빼기 P 교집합 Q를 빼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배반 사건으로 분류를 할 거냐 아니면 교집합이 있더라도 그냥 P 사건과 Q 사건을 볼 거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자, 보세요. A, B가 이웃하는 사건이 P고 EF가 이웃하는 사건이 Q죠.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이렇게 분류를 하면 우리는 A, B와 EF가 동시에 이웃하는 사건이 반드시 생기게 되죠. 교집합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저기 있는 저 배반 사건으로 분류하는 저 상황에서는 요걸 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배반 사건으로 분류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A, B가 이웃하고 EF가 이웃하지 않는 사건 첫 번째, EF가 이웃하고 A, B가 이웃하지 않는 사건 두 번째, 그 다음에 A, B와 EF가 동시에 이웃하는 사건 세 번째. 이렇게 세 개로 쪼갤 거냐 아니면 두 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겹치는 부분을 뺄 거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이걸 할까 고민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세 개로 분류하는 게 낫겠어요? 지금처럼 두 개로 분류하는 게 낫겠어요? 자, 아까 세 개는 A, B 이웃, 얘 이웃하지 않는 거, 얘 이웃, 얘 이웃하지 않는 거, 얘 이웃, 얘 이웃하는 거. 자, 이걸 그려보면 돼요. P, Q라고 하는 집합 두 개를 그려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세 개를 하나를 다 구해서 더해줄 거냐. 지금 이거 세 개는 서로 배반 사건인 거잖아요. 서로 배반 사건인 걸 세 개로 쪼개가지고 각각을 더해줄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하나 보고 이렇게 하나 봐서 두 개 더해준 다음에 가운데 걸 빼버릴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때에 따라서 앞에 얘기한 게 편할 때가 있고 뒤에 얘기한 게 편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뒤에 얘기한 게 훨씬 편한 거죠. 왜? A, B가 이웃하는 사건은 5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이고 EF가 이웃하는 사건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동일한 원리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가 동시에 이웃하는 사건은 계산하기 쉽잖아요. 두 개를 한 덩어리로 보고 4팩토리얼 해주고 2팩토리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전체 사건 6명을 일렬로 배열한다고 했으니까 6팩토리얼, 5팩토리얼, 2팩토리얼 더하기 6팩토리얼 분의 5팩토리얼, 2팩토리얼 빼기 6팩토리얼 분의 4팩토리얼, 2팩토리얼을 빼주면 각각의 확률들을 더해주고 얘를 빼준 거니까 우리가 아주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웃하는 것과 이웃하지 않는 걸로 구분을 할 필요가 사실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선생님이 하는 그 수업 중간에 하는 어떤 그 분류 방법을 보시고 어떨 때는 이게 편하고 어떨 때는 이게 편하구나.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걸 쓰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그 판단의 기준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경우를 어떻게 이제 나눠야 되는지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질 겁니다. 43페이지 보세요. 자, 32-1번을 보시면은 동아리방 청소 당번을 2명을 뽑는데 2명이 모두 남학생이거나 2명 모두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얘는 애초에 사건 자체가 배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남학생 2명이
뽑힐 확률과 그 다음에 여학생 2명이 뽑힐 확률을 2개를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뒤쪽에 있는 44페이지의 확률의 덧셈 정리. 상자 속에 흰 공 4개와 검은 공 5개가 들어가 있는데 3개의 공을 꺼낼 때 모두 같은 색의 공일 확률. 흰 공 3개를 뽑을 확률이나 검은 공 3개를 뽑을 확률이기 때문에 얘는 애초에 사건 자체가 배반 사건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분류를 할 때 배반 사건으로 분류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45페이지에 보시면 35-1번을 보세요. 자, 35-1번을 보시면 12개의 공 중에서 1개의 공을 꺼내는데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거든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을 해주느냐? 2의 배수이지만 3의 배수가 아닌 것, 3의 배수이지만 2의 배수가 아닌 것, 2와 3의 공배수인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배반 사건으로 계산을 할 거냐? 지금처럼 2의 배수 계산하고 2의 배수 몇 개예요? 6개. 3의 배수 몇 개예요? 4개. 그럼 6의 배수 몇 개예요? 2개. 그래서 12분의 6 더하기 12분의 4 빼기 12분의 2로 계산을 할 거냐. 그러니까 더하기와 빼기가 혼재되어 있는 계산을 할 거냐 아니면 전부 다 더하기로 바꿀 거냐. 요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35-1번하고 36-1번 그 다음에 37-1번까지 37-1번, 38-1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39-1번까지 풀 수 있겠네요. 자, 한번 해보시고요. (39-1번까지) 다시 1번만 푸세요. 다시 1번만. 안 되는 거 질문 좀 하시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냥 왜 안 끊어? 몰라서 아까 전에 쌤이 나와서 이제 전화하자고 어디 것 같아? 어이씨, 나 좀 힘든데? 왜 힘들지?